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주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뭔가 시장이 좀 시원하게 반등을 해줬습니다. 코스피가 4거래일, 코스닥이 5거래일 만에 무려 반등을 해줬는데 코스닥 특히 오늘 5% 가까운 반등을 보여줬지요. 그동안에 수요일에 팔로우 더 머니 하고 나서 계속해서 시장이 좀 힘들었는데 오늘 그래도 여러분과 만나는 날 좀 시원한 반등이 나와서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대표님과 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승주 대표님,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님 모셔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랜만에 조금 웃으면서 제가 그래도 마음이 편안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올라서 다행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표님? 뭐 노상 그 오르고 떨어지고 올라가 떨어지고 뭐 그렇죠. 노상 쌓을 뿐인데 네. 우리가 이승조의 팔로더마니까 매주니까 자꾸 얘기하지만 이게 은어로 여러분들 우리 주식시장을 공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그 선수들 사이에는 공장. 예, 공장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네, 네, 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절대 법칙은 없거든요. 이 시장에. 네. 근데 제가 강제로 절대 법칙을 하나 만들려면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어떤 법칙이에요? 종목 3개만 딱 선정해서 10년 중에 저점이 있는 종목 쌓아야죠. 네. 그 종목 해갖고 매매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걸 처음부터 사든 분할해서 사든 네. 사갖고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반토막 돼도 팔지 마세요. 그리고 오히려 반토막 되면 3개 찍은 것을 하나는 다 실패해요. 그러면 운빨 더럽게 물고 그 중에 또 성공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닥권에 샀으니까 그거를 목표 단가 오면 팔아서 그 반토막 된 걸로 이동해요. 네. 그러면 종목이 3개가 2개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1개까지 되면서 3년에 그게 한 바퀴 돌면 어떤 종목이든 그게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내공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게 배가 넘습니다. 10년간. 10년 중에 3년 코스로 그렇게 끊어서 10년 하면 중에 3년 코스씩. 예. 아하. 그러면 지수 볼 필요 우리가 노상 와갖고 지수가 왜 이렇게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85년도에 300에서 시작했어요. 예? 300에서 300대도 노상 똑같은 얘기예요. 시장 떨어진다. 고표가 더 떨어진다 뭐 오른다. 그리고 네. 3,300까지 봤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시장에서 자산가 된 사람들은 집중 투자해갖고 그 코스에 지수 본 게 아니에요. 그 종목을 3년이든 10년이든 갖고 계신 분이 큰 자산가가 됐지. 우리가 노상 매일 와서 이거 떨어집니까 올라갑니까? 저는 어떤 때는 네. 그게 참 무의미한 행위 같아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주식은 분산 투자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0개 이상 갖고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10개 이상 포트를 갖고 계시면 절대 구자가 커지지 않는다. 그리고 큰 자산가들은 집중 투자해서 최소한 3년에서 10년 끌고 가야 뭐가 되지. 네. 이거를 심지어는 어떤 거를 10개나 20개 갖고 한 종목이 따블이나 따따블 먹었어요. 네. 구자 커지잖아요. 그러니까요. 10개 정도 되면은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제가 제 표현으로는 이제 종목이 백화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벌어도 그렇죠? 벌지 못하고 올라도 벌지 못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실행하는 내공이 네. 인간의 내공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그렇게 행위하신 분들은 주식시장에 이렇게 좀 멀어져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우리 또 시청률 떨어지고 또 이렇게 그럼 안 되는데. 예, 네. 그러니까 네. 매일매일 뭐 글로벌 환경이나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각되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전번 수요일 날 와서도 그 우크라이나 제발 좀 잊어버려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어쨌든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도 그렇고 간밤에 시장도 우리 시장도 그렇고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완전한 해결은 아니지만 진정 상황이 좀 나오면서 그래도 반등을 해준 거잖아요. 저는 근데 우크라이나는 뭐 미국과 러시아의 파워 게임 속에서 또 여러 가지의 뭐 이유 갖다 댈 수 있지만 네. 또는 또 이 코너가 팔로우 더 머니 그렇죠. 아닙니까? 네.
분명히 헤지펀드, 저 가스나 유가나 건 세력들이 공포를 만들어 갖고 지금 신나게 챙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40불에서 90불, 그 다음에 뭐 전쟁 난다 이렇게 친절하게 날짜까지 정해주면서 전쟁 난다는 거 나는 처음 봐요. 그래서 16일. 예, 16일. 네. 뭐 그것도 하나의 전술 전략일 수 있겠지만 진짜 그렇게 딱 날짜를 정해주면 하려고 해도 못할 테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도 있겠지만 저는 푸틴 대통령이 전쟁 카드를 쓴다는 얘기는 네. 그 러시아의 그 현재 자산 상황이나 국력이나 뭐 상황 보면 네.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자꾸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그럴 거예요. 네. 그런데 중국이 돈을 지원해주지 않는 한 저는 불가능하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크라이나 사태 나오는 거는 그걸 이용할 겁니다. 변동성을. 네. 그래서 계속 변동성은 3월달 금리 결정 때까지는 계속되겠지만 네. 저는 그거를 이용하는 전략으로 체크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안 나면 이제 3월에서 5월달 되면 네. 유가가 급락을 할 겁니다. 지금 그럼- 많이 올랐고 예. 오늘 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네. 유가 관련 이 전쟁 난다 해갖고 여러분들 한국 서구냐 이런 것도 잘못 들어가지고 순식간에 하주가 그렇죠. 갖고 완전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위치에서 그게 여러분들이 그 기준을 딱 정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계속 변동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50에서 70이 그냥 순식간에 올랐다, 순식간에 빠졌다. 그러니까 선물 기준으로는 한 10포인트가 올랐다 빠졌다 하는데 결과는 박스. 계속해서 박스권 안에서 그 예. 안에서는 변동성이 좀 심한 시장이 계속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 추세 매매를 해야 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진짜 힘든 장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힘든 장이 뭐 계속 지금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뭐 코스닥이 5% 가까이 반등을 했다 그래서 좀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게 이게 너무 지금 힘든 시장이 계속 줄줄줄줄 가랑비에 옷이 적는다고요, 진짜로. 조금씩 지금 내려가서 어느새 코스피도 지금 오늘 3천선 얘기할 거거든요. 근데 3천선까지 지금 거의 270포인트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올려면 네. 일주일 만에도 갈 수 있어요. 또 삼성전자 순식간에. 8만 전자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장을 그 유도하는 롱숏 전략이 네. 절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삼성전자 7만 원과 8만 원을 갖춰놓고 6개월 동안 보내버리면서 네. 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파생시장 레버리지 갖고 올려놓고 빼고 올려놓고 빼면서 네. 계속 즐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평균적으로 갖고 계신 분 네. 여기서 3천 원 올랐다고 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만 원 팔면 중시가 7만 5천 원이잖아요. 7만 5천 원에서 2, 3천 원 빠졌다고 팔 겁니까? 거의 지금 그 가격인데. 7만 네. 7천 원, 7만 8천 원 간다고 해서 팔 겁니까? 노상 구경만. 이거 현대차 똑같아요. 현대차도 금년 18만 원과 22만 원을 18만 원에서 20만 원을 6개월 보내봐야 돌아버릴 겁니다. 현대차도 너무 답답해요, 흐름이. 네. 네. 근데 시가상위 종목 30개가 다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가상위 종목들은 어느 때 수익냐면 그 50주 최저가를 뚫거나 하락하거나 공포를 만들 때 사서 그 50주 최고가까지는 기대하지 마시고 그게 반 정도. 그게 한 수익률로는 10에서 20%짜리는 나와요. 네. 근데 그게 3개월에서 6개월 코스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3개월, 5개월 바라보고 예를 들어 삼성전기 샀어요. 네. 3개월, 6개월 들어가서 아주 해피한 수익률이 10%일 수 있다고요. 돌아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답답하네요. 예. 그런 장이 저는 아직도 계속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언제까지요? 그냥 상반기 다. 금리를 3월달, 5월달, 6월달 세 번 금리를 뭐 50bp, 25bp, 그러니까 100bp가 될 때까지. 그렇죠. 예. 그때까지는 계속 그냥, 이제 우크라이나 갖고 변동성 리스크가 이제 그게 끝나면 네. 또 딴 걸 이용할 겁니다. 어떤 그다음부터는 또 대만이나 중국을 공격하든지 자꾸 노이즈를 일으킬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벤트는 계속 만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의 전략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지수 접근보다는 내가 싸울 대상을 한정하자.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주유소 습각 사건에 나오는 얘기인가.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 나는 한 놈만 패. 한 놈만 패. 유명한 대사죠. 예. 맞아요. 나는 한도 종목만 하자가 요새 시가상위 종목에는 하나의 맞는 전략이 아닌가. 한두 종목만 하자. 너무 여러 개를 왜 그러냐면 하지 말고. 점을 못 맞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 시장을 선택할 때 애플과 테슬라나 몇가 한두 종목만 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플을 선택했어요. 160불, 150불, 140불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나눠서 하고 그럼 사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175불, 185불, 195불 이걸 1년 동안 이러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테슬라도 천스라를 중심으로 200불 빼고 200불 올려놓고 세 번 나눠서 사고 세 번 나눠서 판다. 그럼 1년 동안 이거 갖고도 은행에 이자 넣는 것보다 어떤 때는 저점에 잡으면 20%짜리 나오고 평균적으로 10에서 20% 여러 번 매매할 수 있는 추세 매매는 절대 안 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변동성이 지금 심한, 같은 장에서는 그래서 분산 투자보다는 집중 투자. 그리고 타이밍을 잡을 때는 인덱스가 기준이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이걸 한번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료 볼게요. 나스닥이 13,900 1월 25일 빠질 때 우리는 1월 27일 저점이 줬죠. 엔서 때문에. 그럴 때 제가 요때 빨간 박스를 딱 놓고 떨어진 거에 반까지는 대반등을 줄 것 같은데 75 능선 15,500원 이건 힘들다. 그래서 잘못하면 요 지그재그가 얼마 동안 금리가 결정될 때까지 보자. 그런데 실제 그래프를 보시면 정확하게 14,500 쌍목입니다. 그리고 요때가 이거 치고 나가지 못한 거는 CPI 불확실성.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뺐는데 그러면 뺄 때 13,600인데 여기 25%니까 4등분에 오른 거에 반 정도 살짝 깼다 또 돌렸어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14,500과 13,800 사이에서 지그재그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3개월 동안 여기서 왔다 갔다. 정말 답답하고 힘든 시장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종목마다 그러니까 요번에는 마이크론이 최고였습니다. 마이크론. 다음에는 애플, 다음에는 테슬라, 다음에는 아마존. 이것도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맞춰요? 그러니까 한두 놈 딱 종목 집어갖고 트레이딩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상단에 있을 때 사는 게 아니라 비율 매도하고 하단에 그러니까 어느 갑자기 나스닥이 300포인트나 막 500포인트 빠지고 공포 얘기해요. 그럴 때 사는 거예요. 그런 날 정했던 한두 종목을 그 한 종목을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를 딱 정했다면 그때가 800불, 50불씩 750불 이렇게 사보면 또 반드시 1000불을 넘는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그럼 1000불부터 1050불, 1100불 팔면 금년 상반기는 다 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냐면 현장주의로 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이 말씀해 주세요. 시장 현장주의. 시장 현장주의. 그냥 매일매일 뭐 우리 그러니까 이것도 뭐라 그럴까? 이게 직업병 같은 거예요. 직업병 대표님의? 아니. 그럼. 어널리스트 그분들은 뭔가 단어나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해서 설명하려고 그래요. 시장이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이 현상이 이 종목이 왜 지금 이런 주가 상태인지 뭐 이런 걸 분석을 하는 게 또 그들의 역할이죠. 근데 제가 또 저희가 싸움의 경험치에서 왜 알 때는 끝난 거예요. 선장에 모를 때 불확실할 때 걸어서 다 설명이 됐을 때 파는 게 정답이더라고 항상. 이게 유명한 말, 뭐 뉴스에 팔아라, 소식이 뭐 그런 것도 나오면 있고. 팔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널리스트 우리 방송하는 분들은 또 시장 전략가를 하면 자꾸 물어보잖아요. 오늘 왜 빠졌습니까? 저희의 또 그 역할입니다. 그분들의 역할이고 여러분들 그거에 듣고서 거기에 빠져갖고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하면 역사이클 계속 걸리는 장입니다 지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걸 듣고 팔아야지. 사야지. 그러면 이게 늦는다는 거죠. 한 박스씩. 오히려 그걸 이용하는 알고리즘한테 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리즘이
여러분들 한 가지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또 퀀트나 또 이쪽에 또 심취하신 분들 보면 또 착각에 빠지신 분들이 많아요. 100가지 알고리즘 중에 그 사람들은 그 기계군데 돈이 많기 때문에 100가지를 걸어요. 근데 한 가지의 차이가 종목 하나 바뀌거나 포트 비율 바뀌거나 네. 거기에 따라 백테스팅하면 결과물이 종목 하나나 비율 10% 차이에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여기도 마케팅이 들어가요. 네. 좋은 것만 딱 보여줘요. 아. 좋은 것만 딱. 그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예, 거 중에서 예, 100가지 네. 중에 3가지 성공한 거 잘한 있잖아요. 거. 예. 네. 보세요. 하고 프로그램 팔아먹는 거예요. 그 나머지를 그리고 그걸 갖고 내가 해요. 계속 역사이클 걸리는 거예요. 이것도 여기다 이 알고리즘에 돈을 얼마 넣고 그러니까 네. 갖다 해서 알고리즘 한다면 한 100억 이상이 쓰셔야 돼. 그걸 난 1억 갖고 알고리즘 한다? 그럼 깨시라고요. 일단 양으로서 그러니까 넉넉한 자금이 있어야 사실 가능한 퀀트나 전략이고. 이런 롱숏 네. 하는 그 헤지펀드들은 그걸 한 단위당 100억, 1000억 넣어갖고 조 단위로 운영해서 거기서 그러니까 그 CIO가 하는 거는 알고리즘 잘 된 것만 살고 안 되는 건 쳐내는 거예요. 그런 것만 관리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잘 되는 거를 추정하게 하면서 그것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지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걸 따라하면 역사이클에 걸릴 수 있다. 거꾸로 역행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네. 그래서 여기의 중심은 본인이세요. 나 자신. 본인 자신. 네, 네. 난 초보자인데 주린인데 그건 주린에 맞게 압축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만 하나 갖고 네. 1년 동안 그거 갖고 훈련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주린이들 입장에서 제가 처음부터 제일 이렇게 무슨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가치 분석 1년 동안 해갖고 그 기업을 뭘 하겠습니까? 제가 30년 돼도 그 기업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도 기업 공부하시는 게 낫고 네. 그거의 가격의 고가 저가의 변동성의 이유 솔직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 그걸 자꾸 이해하고 여기 뭐 적정 주가, 목표 주가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만드는 하나의 타켓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장 중요한 타켓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서 급락하는 거를 찾으세요. 요새 딱 나오죠. 오늘 나와요. 내가 지금 타겟으로 보고 있는 종목인데, 예. 그죠? 이걸 부정적인 여론이나 어떤 예. 분위기를 만들어서 급락을 시키는 것들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이십니까? NC소프트가 오늘. 게임. 예, NC소프트. 여러분들 NC소프트는 제가 이 방송에도 얘기해 드렸을 겁니다. 90만 원대 네. 건물 산다, 땅 산다. 네. 맞지? 이거 그러면 반드시 파십시오. 게임하는 새가 무슨 건물을 사? 그러니까 기억나요. 게임에 프로그램 네네. 집중해야 되는데 파세요가 지금 오늘 50만 원을 깼습니다. 깬 49만 이유, 원대. 예, 깬 네. 이유가 뭐죠? 영업 네, 그렇죠. 이익이 마이너스가 실적이 나오고 굉장히 안 예. 좋죠. 네. 그래서 투자 등급을 내린다. 그게 40만 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만 원 더 빠지라고 그러세요. 2년 만에 지금 40만 원대에 온 예. 거예요. 나는 1년 지나면 네. 또 80에서 100 봅니다. 대주주나 여러분들 제가 이 공장 얘기 또 할게요. 시장? 예, 시장에서 네. 여기는 여러분들이 남의 돈을 맡겨갖고 남의 시각으로 산 남돈 남산의 대리인 시장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돈 내산 아닙니까? 그렇죠. 내 돈을 내산하고 그 다음에 또 내 돈을 남의 돈을 내산하는 걸 레버리지 일으키는 거. 레버리지 일으키면 망해요. 그런데 남돈 남산의 세상을 연구하셔야 돼요. 남돈 남산. 예. 남의 돈으로 남이산. 네. 네. 이게 대리인 시장입니다. 제가 외국계 증권사 있을 때 그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대리인 역할은 매도자의 시각이거나 시장을 공포로 만들거나 탐욕을 만들어 갖고 언론이나 이럴 때 가격의 변동성 나와서 뒤에는 딴짓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최근에 작년 8월 달에 윈터 이즈 커밍 해갖고 맞아요. IT 신나게 급락시켜 놓고 지네들 싹 걷어갔다라고 얘기하는 거. 10월 11일 달에 와 메타버스 뭐 해갖고 난리치면서 제가 위메이드를 비대 지분 인수하는 거 저거 네. 엑스트니까 절대 팔아놓고 1년 동안 하지 마라고까지 여기서 경고해 드리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그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NC소프트를 거기다 접목시켜요. 네. 대주주가 나중에는 담보 가치 높이는 게임 할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업 부정적인 거를 이제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개발하고 뭐해서 시장 확대하고 그래서 지금보다 나쁜 거를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노력 그리고 거기에 파트너가 연결될 겁니다. 네. 파트너가 외국을 건드릴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펀드 속에 숨어 있는 엄블렐라 펀드를 조심하십시오. 네. 이 엄블렌드나 비펀드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네네. 심지어는 어떤 싱크탱크는 이 대리인 때는 내가 해외 자산 유치했어요. 그래서 대규모 신문에 나와요. 내 돈이에요. 내 돈 갖다 얘기해서 어디다 해놓고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거기 인수했고 수주 해외 자산 유치했대요. 페이퍼 컴퍼니에서 해갖고 투자한 거예요. 아, 근데 결론은 내 돈이에요. 그런 세계도 있군요. 아니 그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런 걸 많이 알고 있는 금감원이 요번에 현대글로비스 칼라일이 이게 본인 돈인지 진짜 외국 돈인지 이렇게까지 맞아요. 네. 그게 왜 나오냐도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IPO 시장 왜 우리는 이렇게 보유해서 하는데 외국 애들은 저렇게 다 그거 하기 전 2년 전에 벌써 엄블렐라 펀드나 빅펀드를 해갖고 내 돈이 해서 받아갖고 여러분들 그 저기 이해 당사자들 거 파는 걸 여러분들은 받아주시는 것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뉘앙스 있게 얘기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위치를 보는 게 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위치. 네. 네. 그래서 기본의 가치는 앞으로 낮을 건데 근데 이게 바닥인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바닥은 사봐야 하는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40 지금 50만 원부터 10만 원 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지금 여기서 10만 원 빠지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두세 번에 나누면 네. 분명히 70, 80, 90은 반드시 만드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NC소프트 얘기하시는 거죠? 시간을 네. 맞추려고 그래요. 정확하게 네, 정확한 맞추려면 그건 그게 불가능이다. 3개월 걸릴지 6개월 걸릴지 네.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사갖고 최소한 75만 원에서 85만 원은 금년 안에 볼 겁니다. 그럼 이 수익률이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있고요. 또 근데 하나. 지금 되게 의외인 게 네. 게임 엔터 오늘 같은 장에서 사실 거의 전 업종이 올랐고 게임 엔터 업종에도 거의 뭐 다 빨간불인데 거의 뭐 파란불인 종목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NC소프트거든요. 그래서 근데 오늘 그걸 얘기- 지금 예, 얘기를 해주시는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주일 전에는 위메이드. 그러니까요. 예, 위메이드를 이제 하십시오. 에코프로 제가 반대인데 58,000원, 6만 원대는 하십시오. 이제는 해도 됩니다. 가격이 이만큼 tum에 나왔어. 그래서 지금 요건 뒤풀이 파동이거든요. 네. 되돌림. 그러니까 금액을 적게 하고 같이 이제는 NC가 그 가격대 온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뭔가요? KCC. 아, KCC 빠진 거 보면 네. 저는 이만한 기회 없다고 봅니다. 무슨 기회인데 영업이익은 180% 증가인데 여기도 실적 이슈잖아요. 그죠? 실적 그죠? 네. 당기 순이익이 적자 냈대요. 그래갖고 급락을 해요. 네. 근데 그 원인이 요번에 이제 우리가 외국계 회계 계정 따라갖고 뭐 공정가치 뭐 해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이나 한국조선해양이 주가가 급락해갖고 네. 그걸 평가하니까 그럼 뒤집어서 해석해 보세요. 얘가 갖다 얘기해서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에 마이너스 평가, 그러니까 삼성물산이 딱 10만 원이 네. 갖다 얘기해서 10만 원, 11만 원이 13만 원, 15만 원 오는 순간에는 당기 순이익이 바로 흑자 돌았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리인 안 내세우겠어요? 분명히 삼성물산 대리인 내세웁니다. 네. KCC 입장에서는. 그러면 펀드 계약을 해요. 또 이런 상황 마이너스 날 때 이 바닥 하인 애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 관리해줘? 이게 이제 딜입니다. 내가 이거를 얼마 사주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급과 프로테이지에서 자금을 내가 끌어다가 레버리지해서 할까요? 그러면 피가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회사 쿠션 돌려갖고 엄블레라 속에서 지가 사기도 하고 이런 게임들이 지금 나올 수 있어. 그러면 KCC를 딱 보면 당기 순이익은 반드시 흑자로 돌았습니다. 이제 봐야 되는 건 영업이익의 증가가 훼손되냐를 보는데 네. 요새 뉴스 보세요. 이제 드디어 뭐 35층짜리 50층 잠시 이제 허용해줬다 뭐 등등등등등 쫙 오늘 소식이 나오잖아요. 나왔죠. 네네. 그리고 이제 잠실에. 우리나라도 네. 중국 시장 보면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이 다 SOC들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KCC가
간단히 얘기해서 또 대표적인 또 번자제 뭐 네. 여러 가지 상황의 하나의 대표성 종목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40만 원까지 갔다가 급락해서 30만 원 깰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럴 때 땡큐합니다, 오히려. 음. 그리고 그 다음에 때는 시각은 더 떨어져라 그래요. 더 떨어져라. 그렇게 접근해 보세요. 내가 아직 덜 모았는데. 네, 덜 오히려, 모았는데. 네. 그리고 어느 선만 올라오면 다 완료하겠다. 그래놓고 점을 맞추지 말고 이렇게 굵직하게 그러면 30만 원과 25만 원을 만 원 단위로 창을 쫙 해놓고 여기 오면 30%, 여기 오면 얼마, 여기 오면 해놓고 실제 들어오는지 한번 실전에서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저는 오히려 30만 원 할 거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살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 걸리면 얘는 또 40만 원, 50만 원 가면 이제 분기 실적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또 뭔가 또 우리가 긍정적인 리포트 나오면서 뭐 또 이쪽이 성장, 그리고 뭐 목표 주가 올라갑니다. 또 외국인이 삽니다. 또 아니면 다른 재료 나와갖고 우리를 흥분시킬 때 오히려 파시죠. 요런 이벤트, 이걸 이벤트 드라이브 전략이라고 합니다. 근사하게 표현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아까 내가 찜해놨던 목표로 했던 타겟으로 했던 종목에 뭔가 부정적인 기운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급락할 때 오히려 사서 그렇죠? 이게 좀 좋은 얘기가 나올 때 팔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하나의 거기서 선택의 기준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요? 기업, 이게 연봉으로 보셔갖고 저는 아직도 뭐 덱스터나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뭐 에코프라라는 이런 거 해보지만 이거 카카오도 지금 이제 트레이딩은 해보지만 추세 매매는 안 할래요. 추세 매매 대상은 아닙니다. 추세 매매 대상. 그러면 KCC는 추세 매매 대상 돼요. 그렇게 나누는 기준이 대표님만의 기준이 영업이익의 성장률과 매출의 성장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10년 동안의 그 고가 저가의 위치,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사고를 훈련을 해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게 지금보다 앞으로 3년이나 5년이나 시간을 갈수록 지금 현재 노출되는 에너지보다 커질 기업이라면 이건 추세 매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농심이니 먹거리, 네. 그 다음에 KCC니 건설이니 SOC 이런 것들은 관련돼서. 제가 네. 2025년이나 네. 어떤 거는 2030년까지 추세 매매 하는데 에코프로는 이거를 언제 써야 되냐면 5년 전에 하셨어야 돼. 5년 전에. 지금 그러니까 월봉이나 연봉을 보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도 느낌이 딱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장 네. 다시 가겠어요. 아, 좋습니다. 네. 일단 요거 뭐 다음 주에 오셔가지고 이거 두 개 샀는데 안 오르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고 이게 그런 몇 사람은- 개월이 걸릴지 예. 한 1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거는 지금은 매수 기회로 본다라는 말씀으로 가치보다 가격이 굉장히 싸지는 수준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영역을 정해놓고 사놓으시면 대충 3개월에서 6개월 코스로 한 번씩 검증을 해보죠. 그래서 또 이거 사놓고 뭐 한 3개월 됐는데 왜 안 오릅니까? 그러면 그럼 사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자꾸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큰 자산가들 하셔도 됩니다. 뭐 잡주 성격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대표하는 게임의 NC소프트라든지 뭐 등등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뭐 KCC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들 아닙니까? 기업 그 구조도 보시면 네. 굉장히 펀더멘탈하게 좋고 그래서 그렇게 보고 종합주가 지수는 저는 자 3천 언제 갈까? 그러니까요. 네. 오늘 3,000포인트 재돌파 여부인데 그럼 전 삼성전자한테 물을래. 삼성전자는 그러면 8만 원 언제 뚫을까? 8만 원 언제 뚫을까 정말. 몰라요. 네. 몰라. 저는 너무 그거를 쿨하게. 블랙록이 흔들지 않고 롱 전략을 선택해야 되는데 네. 저는 그래서 이게 또 팔로우 맨 아닙니까? 네네. 이재용 부회장 법률 리스크 제거될 때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실 작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법률 그렇죠, 리스크가 그렇죠. 아니고 붓자를 안 뗐잖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붓자 떼서 회장 되시고 그러면 그때 근사하게 이제 뭔가 이벤트 하나 딱 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법률 리스크 가장.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또 하나 오스템 임플란트 이번에 그거 있잖아요. 횡령. 저는 네. 오스템 임플란트 보유하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저는 결정 잘하신 것 같아요. 그거를 왜 여기서 잠깐 풀어줬다가 네. 또 의견 거절 나와서 또 그 사이에 또 거래 재개해갖고 또 문제되는 걸 거래 또 중지시켜 보세요. 네. 네. 그럼 더 길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느니 이 횡령을 회수할 수 있는지 뭐 했는지가 다 어느 정도 점검될 때까지 여러분들 그냥 지금 이 급등락의 그 한번 보합 아닙니까? 네. 매일 보합입니다. 좋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그 사이에 한 대로 그 오스템 임플란트 거래시켰죠. 코스닥 좀 30% 뿌려졌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잘못 거래시키면 완전히 30 그냥 부러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언제 풀어지는 운빨 시장이 코스닥이 막 급등할 때 네. 그때 풀어지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예같이 제가 이 지수단으로 네. 요거 한번 보죠. 3,000원 삼성전자 8만 전자 뚫을 때 간다. 8만 전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시죠. 네. 삼성전자가 7만 7천 원 정도예요. 2, 3천 원. 그러면 저는 여기를 봅니다. 2,950과 2,850. 요 사이가 삼성전자 7만 7천 원이에요. 7만 5천 원은 2,770과 2,820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요번에 그 1월 27일 엔솔 될 때에 2,590대, 2,600대 요게 7만 1천 원이에요. 그러니까 7만 1천 원에서 8만 원까지를 4등분 해갖고 지그재그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엔솔이 이제 코스피 200에 들어가는 날을 전 중요하게 봐요. 엔솔 언제 들어갑니까? 엔솔 언제 코스피 200. 들어갑니까? 3월 10일 날 그렇죠.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대차 매매도 되고 네. 공매도도 되고 막 이럽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하고 코스피 200에 오차도 안 생기고 요거를 가장 또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근데 롱숏에서. 엔솔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도 네. 나 이걸 어떻게 계속 들고 가야 되나? 팔아야 되나? 언제 팔아야 되나? 이것도 지금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전에 45만 원에 사서 55만 원, 57만 원에 그렇죠. 팔아라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그 정도 안 보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0만 원과 55만 원에 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5만 원, 50만 원과 55만 원 사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네. 매일매일 이거를 이렇게 그려보시죠. 이렇게 엔솔과 삼성전자 선을 매일 그려봐요. 이게 그날그날에 그러니까 롱숏을 결정하는 하나의 바로메타라고 보시고요. 여러분들 1월 27일 날이 고점입니다. 그렇죠. 2월 상장하자마자. 3일 날이 저점이에요. 네. 요때 삼성전자가 어땠나 봐요. 삼성전자가 1월 27일 날 7만 1,000원이에요. 네. 2월 3일 날이 7만 4,900원이에요. 요거 뚫어야 갑니다. 삼성전자는. 그럼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삼성전자는 7만 5천 원 돌파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해요. 그러면 엔솔은 45만 원과 요번에 57만 원까지 갔어요. 네. 그 다음에 오늘 45만 원을 다시 구매합니다. 네. 그럴 때는 이렇게 또 그려보시죠. 한쪽은 엔솔, 한쪽은 LG화학. 그래서 3월 10일까지 LG화학은 60만 원, 70만 원 4등분. 그래서 67만 원과 70만 원의 매도. 트레이딩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엔솔하고 삼성전자를 선을 그어보고 네. LG화학과 또 엔솔을 선을 그어보고. 이게 알고리즘 중에 비율로 이렇게 다 선둬서 거기서 변동성을 유도해요. 네. 어느 날은 롱을 할 때 LG화학 롱 할 때 엔솔 숏을 걸어버려요. 이 장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엔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네 가지가 다 롱으로 가야죠. 그게 아직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오늘 같은 날도 안 나와. 오늘 같은 뭐 이렇게 이거 롱숏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이 시장을 지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능가하려면 연기금이 매수로 들어온다든지 금융투자가 해줘야 되는데 얘네들도 같이 롱숏이에요. 그리고 가장 나쁜 악재 거래대금이 10조, 12조예요. 그나마 8조에서 늘었어요, 코스피는. 그러니까요. 코스닥은 요새 거래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죠? 7조도 안 돼요. 근데 우리 8조 얘기를 사실 몇 달 전부터 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늘어서 그래도 10조.
예, 쉽죠. 음. 그러면 이게 배가 뜨고 가자 앞으로가 그렇죠. 제가 전차군단 현대차가 가져야 되고 IT 같이 가져야 된다. 삼성, SK, 예. 하이닉스. 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7조 시장에는 꿈 깨세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면 코스닥도 셀트리온 리스크가 제거돼야 돼요. 그럼 3월 달에 아예 분식회계 그 옛날 삼바 기억나세요? 네네. 삼바도 상장 폐지된다. 제가 저도 웬만한 내공 세다고 그랬는데 그때 삼바를 역발상 전략으로 40만 원 그 상폐되는데요. 그래갖고 40만 원에 사자 그러다가 네. 진짜 그때는 나중에 진짜 상폐될 것 같은 분위기 뭐 언론 나오는 거 보면 그때 겁이 김상조 나죠. 뭐 여러분 네. 참여한 야 이번엔 진짜 이게 꺾이려고 그러나 그래서 팔았어요. 아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멘탈 흔들어갖고 그랬더니 거기서부터 90만 더블을 보냅니다. 그러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도 네. 이 그동안에 그 누적됐던 이 부분에 헝가리 재고 창고 재고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간단히 얘기해서 셀트리온 헬스케어에서 재고 쌓아놓고 이거 매출 잡히고 네. 이 구조가 이제 이게 다 어떻게 정리되나?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이 사실 가려면 뭐 셀트리온도 말씀해 주셨고 삼바 얘도 들어주셨는데 사실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게 좀 가져야 힘을 낼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약바이오가 좀 많이 오랫동안 좀 침체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는 저는 다른 테마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고. 이제 서서히 그 이제 오미크론 이제 좀 싹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오미크론 들어간다는 게 제가 오미크론 더 심해질 겁니다. 근데 방역이나 우리의 인식의 구조가 저 독감이야. 그리고 그 각자 알아서 처리해. 그러니까 오늘도 진짜 깜짝 놀라게 확진자가 폭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뭐 10만 명 넘어서서 10몇만 명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정점을 찍고 사실 이게 그냥 감기다. 아니 일상적으로. 이거는 아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는 오히려 이렇게 네. 생각하시죠. 10만이 아니라 몇십만, 100만 이렇게 커진다. 대신 상비약 스타일로 해열제 갖고 이제 각자 알아서 정해. 그리고 이제는 QR도 체크 안 하고 네. 마스크도 벗는 세상 나오면서 여행도 가능하게 해라.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 그러면서 인식의 전환을 이제 각자 알아서. 각자 도생. 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만 처리.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폭증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다시 닫았던 국경을 좀 열고 뭐 올 여름에는 좀 해외여행 갈 수 있으려나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고 말 그대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진짜 많잖아요. 우리 항공주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네. 기대감과 실현 가능성의 괴리가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는 네. 북경 올림픽 끝나고 2월 20일 날 끝나잖아요. 네네. 그리고 나서 3월 달에 중국이 홍콩을 어떻게 하나. 홍콩 먼저 열어주나. 네. 그래서 홍콩과 마카오를 열어주나. 그럼 전 여행 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이 언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지 아십니까? 언제부터죠? 1월 27일부터.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그 엔솔 상장하고 그러네요. 2600 시점이. 예.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네. 이 구조를 딱 봅니다. 네. 어느 이벤트가 딱 들어올 때 2,000개 이상 되는 종목들이 딱 배열되는 기점에서 요 올라가는 쪽의 응집의 색깔들을 계속 퀀트 같이 데이터베이스를 해갖고 뽑아봐요. 코스피 200만 인덱스로. 그래갖고 어느 게 롱이냐 그래서 이렇게 구조화시킵니다. 올라가는 쪽하고 떨어지는 쪽. 이렇게 K자가 차별화되거든요. 그래갖고 이 11월 20일부터 이거를 쭉 뽑아 보니까 요게 1월 27일 기준으로 올라간 종목들 명단입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1월 27일. 그러네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30%, 펜오션 20%, 아시아나항공, 하이티진로, 롯데관광개발, 아모레퍼시픽 딱 느낌 안 옵니까? 그러니까요. 뭐 항공주에다가 카지노, 항공, 화장품. 그냥 네. 리오프닝이에요. 그렇죠. 1월 27일부터는 리오프닝이에요.
그런데 요거를 10월 13일로 바꿔볼게요. 네. 10월 13일은 이제 외국인이 삼성전, 그때는 시장은 다 메타버스, NFT 막 이런, 그래서 여러분, 시절. 그래서 네. 리메이드 사러 난리치고 막 네, 이럴 네, 때예요. 네, 네, 네. 그때 제가 이 시간을 해갖고 에코프로 하면서 LG 이노텍 18만 원, 이게 맞아요.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해드렸던 때인데, 이제 그때 구조로 1등이 LG 이노텍. LG 이노텍, 한 원전, DB하이텍, SK하이닉스, LIG넥스원, 원전 방산 IT예요. 네. 그러니까 10월 13일 기준으로의 상승은 IT예요. 원전 방산이고요. 네. 그 다음에 1월 27일 기준으로의 코스피 200은 리오프닝. 리오프닝. 여기서 감을 잡는 거죠. 그러면 IT는 이미 선도주는 더블 이상 갔다가 이제 눌림목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가야 이제 눌림목 주고 다시 가겠죠. 이걸 예를 들어서 LG노텍으로 보면 18만 원, 39만 원, 31, 2만 원 지지했다 갈지 27, 8만 원까지 더 조정했다 갈지 모르겠지만 애플이 가줄 때 같이 가고 DB하이텍 이번에 8만 5천 원에서 6만 6천 원 갔죠. 오늘 7%나 급등했죠. 맞습니다. 오늘 급등했어요. 6만 5천 원과 8만 5천 원을 네. 도합으로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이걸 8만 5천 원 뚫으면 언제? 삼성전자 8만 전자 뚫고 갈 때 이제 10만 전자 가는 에너지가 나오겠죠. 이렇게 10월 미리 간 거는 좀 기간 조정이나 가격 조정. 리오프닝은 1월 말부터 시작. 그러면 이게 분출하려면 어떻게 해? 진짜 이벤트가 나와야죠. 여행 이제 가능해. 여행 가능해. 그건 전 북경올림픽 끝나고 홍콩에서도 붙어볼래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자영업자나 이런 거면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보조금의 이 시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QR 체크 안 하고 언론으로 인식의 전환을 자꾸 시킬 것 같아요. 이게 또 오징어 게임 비슷하게. 예?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걸린 사람은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그쪽 관련된 해열제. 그래서 저는 요새 대원제약을 계속 또 눈여다보고 있습니다. 콜대원. 네네. 그러니까 제가 감기약. 네. 이건 또 왜 그러냐면 네. 제가 손자 손녀를 또 계속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액정으로 딱 먹이면 요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손녀가 열이 났어요. 응급실을 못 들어가게 해요. 실제로. 실제로요. 네네. 119 부르래요. 119. 옛날에는 동네 병원 의원들이 있어 가면 뭐 또 이렇게 요새는 그 사람들이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아니 거기서 응급실에 갖고 왔더니 119 부르라니? 그럼 어쩌라고? 그리고 또 그 저 조카 사이는 안 맞았어요. 그냥 아빠인데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내가 딱 보면 이게 콩가루지 이게 뭐냐? 그래서 야 내가 데리고 와. 그리고 해열제 콜대원 먹였어요. 다행히도 열은 내렸습니까? 예, 열이 내렸어요. 오히려 점점점 각자 동생이 자기 알아서 관리하는 시스템. 그러려고 그러면 호흡기 질환이나 우리 할 때 우리가 그 뭐죠? 페니실 우리가 해열제에서 해열제? 이거 네네. 뭐죠? 그 태자 들어가는 거. 타이레놀? 타이에놀. 네네. 타이에놀이 뭐 하나의 큰 그림이 됐다면 네. 이제는 먹는 상비약, 먹는 이 해열제, 네. 이런 또 체온계 오히려 그리고 이런 쪽을 판매하는. 이게 네. 저는 또 하나 뭘 건드리냐면요. 비대면 원격 진료를 건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면역을 건드릴 것 같아요. 이게 이제는 내가 면역이 커야 세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감염병 사태를 정말 호되게 겪으면서 면역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그렇죠. 느낄 그러니까 것이다. 비타민 D라든지 면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의 이런 건강. 네. 그래서 건강 비대면 인프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는 진단 키트보다는 오히려 면역, 재생의학, 그 다음에 비대면, 플랫폼 이런 거를 오히려 더 들여다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을 보는데 다들 52주 최저가는 다 박살나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 것들에서 그 샘플링을 한 3개 정도 해갖고 그것도 한 3개월마다 하나씩 평균 이렇게 보면서 에너지가 나오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참여해주시는 시청자님들 중에도 그런 얘기 지금 지나가다 제가 딱 눈에 띄었는데, 리오프닝주 있잖아요. 지금 뭐 리오프닝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주가는 이미 많이 좀 움직였고, 근데 각도를 보면, 이 차트 각도를 보면 지금 들어가는 굉장히 무서운 종목들이 많다라는 분도 있었는데 저도 공감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여러분, 여기서 리오프닝에 음, 상대 속도 전략을 고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행 가능해요. 네. 그러면 딱 보면 하나투어, 그다음에 카지노,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그러면 이렇게 쭉 봐요. 어떤 거는 같은 기간에 30% 정도 올랐는데 어떤 거는 10에서 20%밖에 안 간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럼 10에서 20% 쪽으로 하겠어요. 오히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기준으로 딱 볼 때 네. 아시아나항공을 일봉으로 보지 말고 월봉으로 딱 보면요. 또 다른 시각이 나올 겁니다. 이번에 좀 제법 올랐어요. 네. 아시아나항공.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진짜 제가 얘기한 홍콩, 마카오 가서 제가 인증샷 한번 딱 찍는 순간에는 저는 아시아나항공은 무조건 3만 원. 롯데관광개발은 25,000원 이상은 간다. 지금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예요. 파라다이스가 리오픈 돼서 만약에 일본 관광객, 중국 관광객이 영종도 그 파라다이스 호텔 가갖고 그 소리를 막 들어요. 짝불라, 중국 소리를. 그러면 파라다이스가 지금 가격은 아닐 거다. 지금, 그리고 또, 아난티 있잖아요. 네. 이제 봄이 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북방주나 엮여갖고 아난티가 못 갔는데, 골프 수요라든지, 남해라든지, 이제 또 봄이 오고 계절주로서, 있고, 네. 그거 지금 9,000원이에요. 9,000원. 이런 것도 못 가도 또 15,000원을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주나 또 봄이 오고 계절주 중에서 뭔가 리오프닝이 늦어도 여러 가지의 이런 상황의 개선이 나올 건데 바닥이 싼 거는 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아직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체크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서 이럴 때 저는 하는 방법이 있어요. SQ를 그려요. 그래서 상대 속도를 그려보는 겁니다. 어떤 게 좀 더 같은 시간 안에 많이 올랐냐, 어떤 게 좀 못 갔냐, 같은 업종 안에서도.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럴 때 이 방식을 한번 써보세요. 네. 제가 DB하이텍을 저는 10만 원 넘을 때까지는 그냥 잠자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8만 5천 산 거 한 7만 4, 5천 원 정도면 눌림목이다 생각하고 다시 껴넣었는데 이게 만 원을 더 뺀 거예요. 그러면 만 원 또 빼다 할 때는 그러면 다른 걸로 해서 더 샀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이 주가를 중심을 딱 쥐고 가는 거는 이 빨간 선이 뭔지 아십니까? 빨간 선. 3개월 분기별로 고가를 찍은 날만 연결한 선입니다. 이걸 Pmax 파동이라고 제가 이름 지어놨어요. 그 다음에 파란 선은 그 분기 3개월의 저점만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빨간 선은 빨간 선은 고점. 고점, 파란 네. 선은 저점. 그러면 요게 2022년도 1사분기라면 지금 1월에서 지금까지의 고가 저가. 네. 요게 그 갭을 보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 날짜 정하고 네. 선을 각도, 하단 각도, 그리고 요거의 중심값이 올라가나 떨어지나, 진폭이 넓어지나 네. 이거 보는데 여기서 가장 더 중요한 네. 거. 밑에 단이 뭐냐? 매출액, 분기 매출액. 요 밑에는 단기 순이익 필요 없습니다. 분기 영업이익, 우상향, 우상향이에요. 이게 우상향 지속이면 여기 변동 무시하고 가. 이게 꺾일 때까지. 전 이게 통상적으로 한 2, 3년 갈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 개념으로 삼성전자 옛날에 또 이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을 하는 거 끝까지 갖고 가는데 담금질하는데 이게 피미니, 피맥스파의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DB하이텍은 10만 원 네. 이상은 이거를 네. 갖고 계신 종목을 이렇게 한번 다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이렇게 만들어 보고 네. 아난티 만들어 봐서 네. 지금 어떤 것도 주가가 떨어지면 이 분기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터닝을 하네. 그럼 이건 3개월마다 보는 훈련이 되죠. 그러면서 이 전환점 맥점 잡고 이게 우상향이 되면 추세로 쫙 가시는 게 정답이 아닌가
요런 방식 하나 있고요. 네. 요렇게 방식이 있고, DB하이텍하고 삼성전자를 아까 같이 엔솔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기다가 DB하이텍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DB하이텍을 선을 막 그어요. 그래서 DB하이텍이 삼성전자 8만 전자 넘을 때 DB하이텍은 얼마인가?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면 여러분들이 일부는 트레이딩하고 중심은 끌고 가고 해서 전체적인 에너지를 갈 때까지 가보는 하나의 툴이 되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실전 매매하는데 어떤 로직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즉 이런 것들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의 그 길을 찾아가는 나침반 어떤 척도가 되는 거죠. 요 잣대로 한번 보시면 큰 실수는 안 하실 겁니다. 반도체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전 3년. 3년. 왜? 왜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도에 이 윈터 이즈 커밍한 애들이 왕창 모았어요. 앞으로 더 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뒤져보니까 저는 블랙록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 추세적으로 계속 그 행위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메타버스라든지 이게 이제 코로나가 만든 세상에 갖다 얘기해서 인공지능, AI, 자율자동차, 이게 곧 시스템 반도체나 이게 확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미중간이나 이번에도 지금 반도체 조달한다가 러시아가 또 하면 미국이 또 보복해서 그렇죠. 여러 가지 이런 거 하지만 네네. 결론은 뭐예요? 사이즈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이즈가 커져요. 그러니까 저는 3년 동안은 그러니까 삼성전자 3년 안에 저 10만 원 넘을 것 같거든요. 그때쯤에 회장님 다실 거고 그때 이제 상속세 다 나실 거고 그리고 그때쯤 되면 뭐 20조다 30조짜리 뭐 하나 인수했다고 또 해서 시스템 반도체 부분 계속 키울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IT가 한 방향으로 다 같이 가지 않았어요. 네. 대장만 그렇죠. 몇까지 가고 네. 밑에 아직도 52조 그 스마트폰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또 OLED나 또 시스템 반도체나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도 선도주 심텍 코리아 서킷 등 하는데 밑에 단에서 아직도 찌글거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같이 안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제 삼성전자가 8만 전 10만 원 가면서 밑에 단이 동시에 다 갈 때. 가 있을 때. 네. 갈 때가 아니라 가 있을 갔어요. 때. 그럴 때가 끝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샘플링으로 몇 가지 잡습니다. 이제 폴더폰 하면 KH바텍. 네. 그 다음에 또 제일 중소형 SFA 반도체가 있어요. 또 AD 테크놀로지나 SNS텍이 있어요. 네. 다 하단이에요. 50 최저가. 이런 거가 칩셋 미디어나 대덕전자나 갖다 얘기해서 이런 거 같이 이거 더블 같습니다. 이럴 때 저는 조심할래요. 오히려. 아직까지 후발주들은 전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IT가 한 섹터 있고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저는 SOC입니다. SOC. 건설을 비롯해서 지금 네. 제가 현대건설이나 사놓고 또 수소 사놓고 지금 많이 물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생기는 대로 계속 사놔요. 왜? 앞으로 수소 펀드 요번에 북경 올림픽이나 이렇게 좀 수소 단어가 이제 서서 이제 수소 ETF도 만들어주고 요번에 이거 보셨습니까? 한국경제에서 만든 그 ETF 그때 소개를 해주셨는데 요거 거의 지금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어쨌든 요걸 네. 중심으로 해서 수소 쪽도 그러니까 네. 이게 곧 우리나라의 갖다 얘기해서 그냥 미래 기술 부분만 보시죠. 그렇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포스코케미칼, 현대솔루션 그냥 수소 대형주들입니다. IT, 수소 그리고 플랫폼 바이오. 네. 이게 이제 저는 타이거, 캐디, 혁신 ETF인데 메타버스 ETF가 1조거든요. 요게 10조까지 커질 때까지 그 사이즈를 한번 보시죠. 그런데 한 3년 걸릴 것 같아요. 3년. 지금 얼마나 되는데요? 지금 100억, 200억. 아, 그렇군요. 이제 발동을 걸 뿐입니다. 옛날 BBIG ETF 대통령께서 넣어갖고 더블 이상 갔듯이 요것도 ETF 하신 분들은 저는 캐디 ETF 하시고 여기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이 뭔가를 보시고 이거를 지금 사서 3년 후에 보시면 여기에 NC가 있고 카카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현대차, 현대모비스가 있고 등등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이런 것들, 분야들. 예, 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박스권 안에서 어쨌든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장으로 보셨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전략, 종목들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오랜만에 그래도 기분 좋게 반등한 시장 여러분과 함께 전략 세워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이승조 대표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